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번에는 그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 위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판별식의 값을 가지고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오늘 할 내용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 대상이 x축에서 직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 잘해서 들어봅시다. 자, 간다. 그래프와 요번에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간단한 예 하나 들도록 할게요. 이게 교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쌤이 2차 함수식 하나랑 1차 함수식을 하나 적어놨어요. 자, 이 두 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만나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알겠지? 근데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꼭지점 좌표 나타내고 이 직선을 갖다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쉽게 판단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데 이제 그렇게 말고 우리가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점 구하려면 두 식을 무엇해줘야 된다? 연립해줘야 된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그래서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연립한다라는 건 이 같은 y값에 대해서 우변에 있는 식도 같다라고 놔둬주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식 이렇게 쓴 거 이해하셨죠? 교점 구하는 방법. 그럼 이게 정리가 되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근이 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이 나온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다라는 얘기예요. 간략하게만 그릴 건데 얘들아 이거 어디로 볼록인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교점의 x 좌표 값들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 하나가 얼마인 지점이다? 3인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나와지면은 이렇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연립을 했다라고 쳤을 때 이게 2차 방정식이 무조건 근이 두 개가 나와질까요? 아니지. 중근이 나와질 수도 있고 허근이 나와질 수도 있잖아. 그럼 중근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교점이 몇 개밖에 없는 걸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볼 내용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근이 허근이 나와. 허근이 나오면 교점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직선. 직선이면 보통 1차 함수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랑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다른 문자 m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어떻게 만나는지 볼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고 직선이 이렇게 가. 이렇게 만나면은 첫 번째 서로 다른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표현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이 직선은 포물선과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지, 그치? 세 번째로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이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해줄 거냐? 방금 했던 이 예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하면
이렇게 몇 차 방정식으로 나와지게 될까요? 2차 방정식으로 나와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근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교점이 몇 개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근이 나오면 교점이 하나 있는 거고, 허근 나오면 이렇게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요 두 식을 연립한 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는 0보다 뭐 해야 될까? 커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 두 개 나오고 교점 두 개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0이 된다면 위치 관계는 무엇한다? 접한다. 오케이. 마지막.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 작게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X축과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연립해서 생각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또 다른 유형으로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익힌 문제 넘어가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익힌 문제 1번 풀어봅시다. 지금 직선은 하나가 있고 2차 함수는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얘랑 얘의 관계, 얘랑 얘의 관계를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자, 얘네 두 개는 문제에서 뭐 한다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교점이 두 개 있다라는 거지. 교점을 구하려면 이 두 식을 무엇 해주는 겁니까? 연립해주는 거잖아. 근데 연립했을 때 근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될까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얘네 둘의 관계는 연립했을 때 D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은 서로 무엇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무엇하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두 개 쭉쭉 연립하겠습니다. 얘랑 얘를 연립하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판별식 써야 되는데 B'-1이라고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짝수근의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갖다 주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K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D가 0보다 무엇 해야 되지? 커야 되는 거지. 요거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나와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얘를 연립합시다. 역시 여기까지 썼고요. 판별식 쓸 거야. 짝수근의 판별식도 쓰면 돼.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럼 K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거는 0보다 무엇 해야 됩니까? 작아야 돼.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2보다 작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K가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 풀게요. 2번 문제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가요. 여기 2차 함수랑 여기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된대요. 뭐 그냥 바로 갑시다. 교점 구하려면 두 식을 무엇 해준다? 연립해준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이 누구랑 누가 된다? 1이랑 마이너스 3이 된다. 아, 너무 쉽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얘랑 mx 플러스 n을 연립하고 2x제곱. 자, 요거 이항시키면서 바로 묶어줄게요. 요렇게. 요거의 근이 1이랑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 통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식을 작성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 뭐 두근의 합과 곱을 한번 써봅시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실제 두근해야 마이너스 2가 나와지겠죠? 양변에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 마이너스 m2 4가 되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지겠습니다. 이어서 두근의 곱도 한번 써볼게요. 두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n이 나와지고 실제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n 값은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뭘 원하고 있어요? 두 개를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더해서 답은 5가 나와지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거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워밍업이야. 자, 정리하세요. 3번 풀 건데 요 문제부터는 집중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중요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지는데요. 접한다라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여기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라고 했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이래. 여러분들 그 직선이라고 한다면 1차 함수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y는 뭐라고 세울 수 있어? 일단 기울기 1이래잖아.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뭐 뒤에는 모르니까 뭐 여기 뭐 여러분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얘가 여기에 무엇하는 거라고? 접하는 거라고. 얘랑 얘가 접하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연립을 해줍니다. 자,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k를 연립해요. 자, 넘깁시다. 식을 이렇게 이제 잡아냈고 얘가 중근이 나와야 접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즉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게 끝이에요.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하면 5 마이너스 4k가 나와지겠지?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k값은 얼마 나와요? 4분의 5가 나오겠지.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k 자리에다가 4분의 5 대입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4분의 5. 어렵지 않지? 접한다라고 하면은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 자, 2번 바로 갑니다. 얘들아. 요번에도 1번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여기에 접하는데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냥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얘들아, 여기 평행한 직선이면 기울기 뭐 갖다 쓰면 되는 거야? 2를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따라서 y는 2x.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요, 제일 끝에 y는 ax 플러스 b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뒤쪽을 b라고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2라는 거 금방 파악을 한 거고, 두 개가 접하니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써줄 거예요. 연립합니다. 자, 쭉 다 써줄 거야. 다 써서 정리를 해줍시다. 넘겨서 마이너스 4x 3 마이너스 b는 0. 판별식 쓸 건데 짝수근의 판별식 b 프라임이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제곱해주면 4 마이너스 ac 까지 계산을 하면 b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b는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a 값은 2고 b는 마이너스 1인데요. 문제에서 그냥 2차 함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 쓰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접선 관련된 좀 내용이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와질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놓도록 합시다. 정리하세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도 직접 그려져 있고 직선도 그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자, 뭐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냥 교점의 좌표 구해서 너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 중3 때 피타고라스 통해 가지고 구하는 공식을 일단 어느 정도 맛은 봤을 거야. 그거 이용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식을 연립할 거야. 교점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여기까지 구했는데 뭐가 이상해.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지금 보면 이게 근이 이쁘게 나와집니까? 이거 근의 공식 써야 되지. 근의 공식 써서 되게 귀찮게 나와진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는데도 막 되게 막 복잡한 값이 막 쓰여져 가지고 계산이 힘들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건데, 자, 봐봐. 잘 봐. 여기에 두 근을 문자로 잡아보겠습니다. 문자로. 알겠지?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와집니까? 4가 나와지고 알파, 베타는 뭐가 나와지지? 2가 나와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점이 알파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A라는 점이 알파 콤마로 표현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 Y 좌표는 요 식을 통해서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X값에 알파 집어넣으면 Y값이 뭐라고 나타나지니? 지금 4알파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베타 콤마 4베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되겠지. 문제에서 A랑 B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선분 AB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볼 건데, 거리라는 것은 혹시 기억나요?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게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 내용이 아니라 고1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되겠니? 여기 보면은 AB 길이가 요 빗변인 거잖아.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요 길이는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될까? 베타에서 알파 빼는 값이고, 요 길이는 B점의 Y값에서 A점의 Y값을 빼면 돼. 되겠니? B점의 Y값에서 A점의 Y값을 뺄 거야. 얘들아, 요거에서 요걸로 빼봐. 마이너스 2는 소거되죠? 그럼 4베타 마이너스 4알파니까 4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지. 이해가? 자, 그럼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루트.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요거 제곱하면 뭐니? 16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얘들아 지금 요거랑 요거는 동량이잖아요. 요거는 16개 있고 얘는 1개 있으니까 루트 17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써놨던 요 식 있죠? 요 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는 값이다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여기서 계산해서 가자.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되니까 계산합시다. 얼마? 16 마이너스 8 얼마 나와? 8 나오는 거지. 자, 여기 8 들어가는 거야. 8은 4 곱하기 2잖아. 그지? 그럼 밖으로 제곱수 2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2 루트 34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쌤, 좀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또 복습해서 익혀놓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정리해 주시고, 그림에다가도 저 표시 다 쌤이 쓴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여기 5번은 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직전에 숙제해왔던 문제에서도 맞췄던 문제라서 뭐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2차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절편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요런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우리 fx라는 식을 절편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겠지만 뭐 모르니까 a라고 잡아줍니다. 되셨나요? fx 식이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요런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지. x 자리에 뭐 넣으면 돼? 2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x 플러스 3 넣으면 플러스 6 2x 플러스 3 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 가지? 그래서 이게 0 되는 값이 얼만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0 되게 하는 x값 얼마죠? 마이너스 3이랑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7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봐봐.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0인 거잖아. 그러니까 f-3이 0이고 f2도 0인 거야. 이때 f2x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야 f 몇이 0이다라는 게 성립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성립되니까 요 값이 얼마면 성립이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3 또는 얼마일 때 성립이 될까? 2일 때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면 넘어가서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3 2x 플러스 3이 2가 될 때도 성립하니까 계산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방법인지 알지? 그치? 쌤이 가급적이면 이제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자, 적절하게 필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뭔가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그냥 쭉쭉쭉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쌤이 지난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건너뛰고 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쌤이 다른 강의를 좀 참고해달라고 하면서 건너뛰었는데 지금 여기서 요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쳐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고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거 나중에 이제 필기도 나중에 다 해야 되는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함수에서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 요런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라는 건데 적어볼게요. y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해 놓도록 합시다. 이거는 2학년 가서도 계속 써먹고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떤 형태냐면 이 식 전체의 절대값이 다 쳐져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뭔가 fx 함수값이 나올 때 절대값 취해서 다 나와지니까 결과물이 부호상 무조건 뭐가 나와질까요? 음수가 나올 수 있겠니? 없지. 절대값 취해서 나와지는데 무조건 다 양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다 x축보다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양수값이 나와지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fx로 나와지는 함수값 중에서 양수가 나오는 건 그냥 양수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원래의 그래프를 유지하면 되는데 음수값이 나와지는 그런 함수값에 대해서는 양수값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야.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고 치면 절대값 밖으로 나와지면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돼버리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를 쌤이 이거 통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잘 봐. 너네 저번에 이거 그래프 그렸었지? 요거는 했었잖아. 그지? 이거 V자 형태였던 거 기억나니?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x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은 제법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 뭐가 쳐져 있어? 절대값이 쳐져 있어. 그러면 이 값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함수값이 무슨 부호를 갖는 상황이죠? 음수값을 갖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함수값이 음수가 아니라 다 무슨 값으로 올라가야 될까? 양수값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절대값 쳐진 거는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에서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야. 아래쪽에 이 부분 있지? 이거를 요거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거야.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절대값 취하니까 음수는 안 나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었던 V자 그래프가 나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이 예시는 안 적어도 되지만 요거는 하나 꼭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내용도 알고 가야 돼. 이거는 이제 아까 연립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요. 칠판 봅시다. 이게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 방정식을 그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쌤이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화 시키겠습니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요것과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을 y를 줘서 함수화 시킬 거야. 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아까 너네 생각해봐. x제곱 마이너스 3과 y는 x 플러스 3이 있을 때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이 두 식을 무엇 해줬니? 연립했었잖아. 근데 연립할 때 쌤이 식을 어떻게 적었어? y가 똑같은 y니까 그거 떼버리고 얘네끼리만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듯이 얘를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방정식은 여기 있는 함수와 여기 있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니? 근데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몇 개 나온다라고 보면 돼. 교점이 몇 개다? 4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그 상황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됐지? 방정식을 함수화 시켜주고 그 방정식의 근이 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나와진다는 거 생각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서 마무리 지을 거야. 자,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릴 거예요. 얘는 절대값 씌워져 있지.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오케이? 전체 다 씌워져 있잖아, 여기. 절대값. 그러면 기존의 fx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없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꼭지점 0, 마이너스 1이고 뭐 절편이 이제 뿔마 1이 되니까 그래프 요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래프가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쳐져 있어? 절대값이 쳐져 있어. 그러면 음수값은 나올 수 없어. 양수값으로 다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나중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접어 올려. 접어 올리면 딱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 지점은 1이 된다. 분필이 날아갔네.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흔적만 남겨주고 살포시 한번 지워보자. 그래서 이거 날아갔으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저기 절대값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와 요것의 교점인데 얘들아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 x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단순한 숫자야, 숫자.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거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쭉 긋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그래프를 그어가지고 교점이 몇 개가 지금 나와야 됩니까? 4개가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얘들아, 쌤이 요걸 요쪽 밑에다가 그으면은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치? 자, 따라와봐. 요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니? 2개 있는 거야. 요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니? 4개 있는 거고, 요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3개. 요렇게 그으면 교점이 2개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전부 다 y는 a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요렇게 가겠습니다. 쌤이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줄게.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교점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지? 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교점은 몇 개다? 0개다. 됐어?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딱 여기 걸치면, 그러니까 즉 0이라면 오케이? 교점은 몇 개인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몇 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 걸까? 몇 개예요? 지금 여기 사이에 있으면 4개를 갖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0보다는 큰 쪽에 있고 뭐보다는 작은 쪽에 있으면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즉 a 플러스 1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라면 교점은 4개가 나온다라고 봐주고 a 플러스 1이 1이 되면 오케이? 1이 되면 교점은 몇 개입니까? 3개. 자, 마지막 a 플러스 1이 1보다 크면 교점은 몇 개가 나와지지? 2개가 나온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4개일 때 a 값인데 요거를 답으로 쓰면 안 되고 a의 범위를 써야 되니까 a의 범위 쓰려면 1씩 빼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뭐까지가 될까? 마이너스 1보단 크고 뭐보단 어때? 0보다는 작다. 요렇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로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세요. 자, 오늘 판별식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익혀두시고 6번 같은 것도 정리 잘 해줍시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